고소를 쓰십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것을 자꾸 이제 프레임을 입혀서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쌓이면은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 받아내시고 많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카투사 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휴일인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인데요. 지난 1월 수사가 착수된 지 8개월 만에 첫 검찰 조사. 이현정 의원님. 네. 늑장 조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시점보다도 어제 검찰에 나와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모든 대체적인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는요. 이렇게 피고발인을 이렇게 8개월 만에 부른 건 거의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아하. 특히 이제 그 현직 장관과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 1월 달에 야당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사건이 수사가 동부지검에 배당이 돼서 예.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증거를 댄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아들을 불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피고발인을 부르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 여당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 그리고 또 추 장관도 공교롭게 어제 아들이 어떤 그 피고난 신문으로 조사받는 날 송구하다는 말은 냈지만 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가서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 뒤에는 이미 이야기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수사 자체가 워낙 늦어진 상황에서 더군다나 증거가 그동안 많이 인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예. 이 뒤늦게 수사하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수사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부장처장. 네. 그런데 어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그 휴가 연장을 무지했다던 보좌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피고발인이 아들 그리고 보좌관까지 전화를 걸었다는 건 결국 검찰이 휴가 연장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휴가의 어떤 특혜성 그 결정이 있었느냐 또 만약에 있었다라면 누가 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지금 논란의 중심일 텐데요.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보좌관을 이렇게 토요일에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피고발인인 그 아들은 일요일인 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예. 만약에 8개월 전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평일에 얼마든지 불러서 할 수 있었는데 8개월 지난 이후에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얼마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소환 조사를 급히 했느냐라는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이 증폭돼 왔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속도를 앞당기면서 이 법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나섰고 또 추미애 장관 본인은 어떤 유감 표명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 근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문을 SNS에 띄운 그날이었어요. 김태년 변호사님. 그래서 여기 SNS에 남긴 추미애 장관의 글이요.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검찰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긴 해도 이런 말들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 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진짜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의무인데 예.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추 장관이 사실은 저 동부지검의 수사내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라인 배치도 김광준 동부지검장이니 뭐 예를 들면 그 수사팀이니 그 전부 다 인사들 다 추 장관이 한 거고요. 그럼 추 장관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뭐 일시적으로 직무를 좀 대행 체제로 가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또는 장관에게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특임검사를 구성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동부지검이 지금 8개월 동안 이 수사 들고 있으면서 과연 동부지검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추 장관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교과서에 있는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체적 진실을 뭐 밝혀서 국민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만한 이야기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어제는 그리고 추 장관하고 그 추 장관의 아들하고 뭔가 당연히 뭐 피의자하고 피의자의 부모니까 이 사건에 대해 얘기는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추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추 장관 아들의 소환 타이밍은 저는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예.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구속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피의자 출두를 가지고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어요. 아, 그날은 제가 학교 수업이 있어서 못 갑니다. 회사 휴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못 가니까 이날로 해줘.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요일날 피의자 소환하는 게 이제 이례적인 거거든요. 되게 평일날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싶은 검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서류는 볼 수 있겠지만 피의자 신문을 그러면 수사관들 다 나와야 된다. 검사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아들이 첫 소환 받았다는 건 아마 그날 오후에 오늘 어머니인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여야 의원들의 어떤 공세에 시달려야 되고 그 전에 일요일날 SNS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고 또 유감 표명함에 있어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소환 조사조차 안 받았다고 하면 무슨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소환도 안 됐는데 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어제 어찌됐건 간에 아들은 소환 조사 받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 뭐 아들 측에서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씨 측에서 검찰 측에 일요일날 최소한 어머니가 인 추 장관이 월요일날 대정부 질문하고 SNS에 입장을 표명하는 어제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고 아마 검찰과 조율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있죠. 순서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네. 절차다 뭐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봐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제가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환 일정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는 뭐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할 수는 있으니까요. 예. 잠시 뒤에 오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겠지만요. 추 장관은 어제 사과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집이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가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심경만큼은 그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추미애 장관의 오늘 얘기는 취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남편의 교통사고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혹시 핵심을 좀 비껴나가는 얘기 아니냐,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있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팩트들은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무슨 외압을 행사할 뭐 어떤 의도나 상황이었다면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뭐 부모의 자격으로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 리도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예. 차라리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도 될 정도의 직구를 가지신 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논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규정 위반도 사실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뭐 법률가지만 실제로 그 관련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규정들을 보면 국방부 훈령이나 이런 규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선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휴가 연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 일상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체 지난 4년 동안 카투사 그 사병들의 휴가 현황, 그러니까 병가 현황들을 살펴봤더니 총 493명의 병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69명의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미비한 이렇게 부대 운영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휘관이었던 사람의 구두 휴가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휴가를 갔다 왔고 나중에 사후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병원에 의해서 다 발급된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논란은 해소됐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말씀 죄송한데 단지 이제 예. 추미애 장관 예. 입장에선 네네.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받고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이렇게 자기가 신경 쓰지 못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게 겪었던 가정사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본인의 소외 이런 것들이 좀 당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그렇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면 그 의혹을 쓰면 될 일이지 왜 남편 언급을 했냐라는 지적이 그 질문이 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예, 사실은 남편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차량 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장애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자기의 개인사, 특히 개인 가정사가 이런 이슈 문제 때문에 다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아픔, 소외감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8개월 만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해도 봐주기 수사 논란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윤석열 총장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당시에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동부지검 수사팀이 이 해당 병원들을 압수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야 이 압수색 사실을 알았다라는 보도 하나 나왔거든요. 참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추미애 장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가족 문제 우리 국민들 알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 거지 가족사를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우리가 왜 지금 검찰 수사를 못 믿느냐라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 검찰의 수장은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은요 전국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들에 대한 지시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고요.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해당 그 동부지검이 압수색을 들어간다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보고했다고요? 또 지금 동부지검은 그러면 어느 나라의 지금 지검입니까? 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까?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직인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 당연한 지금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보면 이 사건은 결국은 동부지검과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도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사실은 이 보도를 저도 봤는데 네. 이게 정말 진실한 보도인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예. 사실은 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 예.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법무부와 관련된 사건들, 법무부 직원과 관련된 사건들, 아니면 4급 이상 그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보고를 회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안 받으셨을 수는 있죠, 법무부 장관은. 근데 상급 검찰청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고등검찰청하고 그다음에 대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검에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르면 즉시 보고가 원칙이에요. 예. 일어나면 반드시 그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이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발생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사 결제 라인들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수리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분 보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건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도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다음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보도가 있는 게 최근에 대검 형사부장, 대검 간부에게 이번 사건이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당 청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으라. 이것도 원론적이라고 보면 원론적일 수 있는데 또 무게가 간단치 않아서요. 이 얘기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자 앞서 그 보도 있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원래 범죄 보고 사무규칙에 따라서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총장한테 따박따박 보고 잘했으면 뉴스가 안 되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취재가 됐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저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당시에 이제 대검 형사부장이 누구죠? 지금 동부지검장인 김관정 지검장입니다. 예. 저게 오보면 아마 김관정 지금 동부지검장이 언론사의 항의라든지 소송을 얘기하든지 언론 중재 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진짜 참 재밌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당 청도 보고를 잘 받으라. 하나만한 얘기죠, 저것도. 이것도 원론적인. 원론적인 얘기죠. 이제까지 보고를 잘 안 했는데 난 이거 어떻게 돌아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왜?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인 김관정 형사부장이 나한테 보고 잘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동부지검을 작업을 가서도 보고를 잘 안 했는데 지금 나중에 막 언론이 막 이 사건을 취재를 하고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니까 아,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검 형사부장에게 보고를 잘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직접 들어와가지고 보고 잘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검 형사부장에게 보고를 잘 받으라는 원론적 얘기는 저는 예.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 총장은 지금 이 사건에 깊게 발담그지 않겠다라는 어떤 저는 메시지 저는 읽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챙기겠다면 그래 내가 챙길 거야. 법무부 장관 가족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가져와 이래야 되거든요. 대검 형사부장한테 당신이 보고 잘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검 형사부장은 누구냐? 남부지검 1차장 하던 이종근 차장이 이번에 승진해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갔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종근 차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법무부에 있어서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준비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갔어요. 뭐 굳이 뭐 검찰이 이게 뭐 누구 라인이다 구분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나누자면 윤석열 총장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은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근 검사장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김관정 동부지검도 마찬가지죠. 알아서 보고 잘 받으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에 발 담그지 않겠다. 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발을 담궜다가 잘못 담그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수사 결과 나왔을 때 이거 봐. 윤석열 총장도 보고 다 받고 지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에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 우리 수사 잘했어.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 지금 동부지검 수사에 크게 발을 담그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윤석열 총장의 발언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